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생각을 할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생각에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될까요? 컴퓨터, 스마트폰, 디자인, 기술.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어떠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이란 단순히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창의성과 혁신은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성공 뒤에 숨겨진 인생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바꾸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세상을 바꿀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편할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저 생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기계 하나가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전화, 카메라, 음악, 인터넷, 이 모든 것을 손 안에 넣게 만든 기기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고 처음에는 특별한 성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중퇴한 한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창의성과 혁신은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인생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청년은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학을 그만두는 선택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다니던 학교는 리드 컬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비싼 등록금. 그는 자신의 부모가 힘들게 돈을 모아 자신을 대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그는 점점 정해진 커리큘럼 속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자신이 진짜 궁금한 것들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대학을 중퇴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진짜 배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을 중퇴한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수업들을 자유롭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캘리그래피 수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체, 글자의 균형, 타이포그래피의 예술. 그 당시에는 이 수업이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만든 컴퓨터에는 다른 컴퓨터에는 없던 아름다운 글씨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컴퓨터는 바로 마치노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철학은 이후 수많은 컴퓨터의 표준이 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들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말은 훗날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스탠포드 커맨스먼트 어드레스 2005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창의적인 혁신가의 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떠난 이후 스티브 잡스의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보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기술과 컴퓨터에 대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컴퓨터는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컴퓨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거대한 기계였고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한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컴퓨터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하나의 작은 실험으로 시작됩니다. 장소는 작은 차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컴퓨터는 이후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애플 2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컴퓨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하나의 기술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경험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과 함께 예술을 같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디자인, 사용 경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인문학과 만나야 진짜 혁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철학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바꾸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이 성공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제품, 이것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컴퓨터를 전문가의 기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영 방식, 제품 전략, 회사 운영. 회사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었다. 30살,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이 순간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넥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작은 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픽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훗날 컴퓨터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한때 쫓겨났던 그 회사가 다시 그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한때 스티브 잡스를 회사에서 내보냈던 애플에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품 전략은 혼란스러웠고 회사의 방향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자. 그는 수십 개의 제품을 단 몇 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등장한 제품은 디자인과 컴퓨터의 개념을 바꾼 아이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을 바꾸게 될 아이팟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2007년 그는 무대 위에서 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전화,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기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기기로 합쳐진 제품. 그 제품의 이름은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마트폰 시대를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만으로는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문학과 만날 때 진짜 혁신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는 기술과 디자인, 예술과 과학, 논리와 감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하나의 인생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했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들이 그의 창의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훗날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다. 오직 뒤돌아봤을 때 점들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스탠포드 커먼스먼트 어드레스 2005에서 그 이야기가 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믿어라. 지금 하는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장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언젠가 연결되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프게, 항상 어리석게.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은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어리석음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쩌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질문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점들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연결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삶으로 그 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인생과 철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